반갑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김대환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병리학 5주차 1차 시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요, 신생물, 즉 종양에 대해서 7장에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종양의 특징, 종양의 명칭, 종양의 분류, 그리고 종양 발생의 원인, 종양은 또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양성종양, 악성종양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요. 종양의 유관적 발육 형태 이런 것도 보고요. 악성도의 병기, 잠재성 암과 조기암,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종양의 진단 이렇게 해서 2차시까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종양은 우리가 손톱, 머리카락 빼고는 어디라도 생길 수 있다는 아주 흔한 병이지만 또 심각한 병이고 사망률도 이것 때문에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암 등록에서 더 깊이 있게 배웁니다만은 거기에 기초적인 베이스 이론을 병리학에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생물 종양에 대해서 네오플레지아 튜머에 대해서 챕터 7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양 튜머란 것은 개체 구성하는 세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유전자 형질 변환을 일으켜서 형태학적, 생물학적, 물리학적, 역학적으로, 면역학적으로 무질서한 증식을 나타내는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정상세포는 이렇게 가지런하게 생겼잖아요. 신생물은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색깔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모양도 막 삐뚤삐뚤합니다. 이런 것들의 성장을, 과도한 성장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형성 이상이라는 것은, 이형성이라고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디스플리지아라고 하고요. 디스플레이지아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발달 및 분화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상세포에서 형성 이상 갔다가 이형성 갔다가 신생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포 적응에서 위축, 비대, 증식, 화생, 이형성까지는 세포 적응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악성 종양이 돼버렸다 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종양이라는 것은 네오플레이지아는 네오가 이제 뉴고요. 플레이지아가 그로스예요. 성장하다. 새롭게 성장하다. 새롭게 성장된 이상한 조직 덩어리가 되고, 학술적 용어는 네오플레이지지만 일반적으로 튜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륜과 전이의 유무에 따라서 양성 종양과 그죠? 악성 종양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양성 종양은 적어볼까요? 좋을 양자입니다. 양호하다 할 때 쓰는 것이죠. 악성 종양은 악할 악자입니다. 뭐 악마 또는 악당 이렇게 쓸 때 쓰는 악자예요. 그래서 이제 양성 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려요. 성장이 서서히 성장하고요. 뭐 성장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양호한 거죠. 주위 경계가 뚜렷해요. 사마귀처럼. 그래서 딱 띠내면은 훨씬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다른 조직에 퍼지지 않는. 요거 중요하죠. 다른 조직에 침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성 종양은 띠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침륜이나 전이가 없는 종양이고요. 섬유종, 파이브로마, 지방종, 라이포마 이런 게 예가 되겠습니다. 섬유종은 이제 섬유로 가득 찬 섬유 종류의 기질이 가득 차 있는 파이브로마고요. 지방종은 지방 종류의 기질이 가득 차 있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악성 종양은 암, 캔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모든 악성 종양에 쓰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악성 종양은 보통 투머라기보다는 캔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떤 인체 조직이나 어느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발생 부위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흐름이나 림프관, 혈액의 흐름, 림프관 이런 걸 통해서 체내 어디든지 전이 동그라미, 이 전이가 문제예요.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제거돼도 증식 능력 상실되지 않는데 이것을 종양의 악성 종양이죠. 자율성 증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정상세포, 세포 분열에서 건강한 조직이 됩니다.
하지만 비정상세포의 성장은 정상세포가 유전적 변이나 뭐 방사선이나 담배나 등등에 의해서 그죠? 암세포 분열이 생기고요. 이것은 아주 그죠? 크게 증식이 되고 무한대로 증식이 되는 악성 종양이 되는 것입니다. 종양의 명칭은 보통 오마를 붙이는데요. 오마는 종을 뜻합니다. 이것은 오마 자체는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체로는 구분이 힘들고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는 것들을 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질은 실제 그 기관의 작용,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하고 버팀질은 세포 실질에 대응하는 말로서 각 조직 보호하고 기관의 뼈대를 형성하는 버팀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피세포의 과도한 증식에 의한 악성종에 우리는 암종이라고 합니다. 칼시노마라고 하죠. 거기에 말해서 중간엽 조직 기원한 결합 조직이나 뼈, 근육 등에 기원하는 악성 종양을 비상피세포 종양 6종 sarcoma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피부 같은데 그죠? 주로 생기는 또는 피부만 상피세포냐 아니죠. 위를 덮고 있는 내막에 있는 상피세포 이런 데서도 상피 조직을 하거든요. 이런 이 상피 조직에 상피세포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은 이것을 암종이랍니다. 암종. 칼시노마라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중간엽 뼈나 그죠? 결합 조직 근육 이런 데도 종양이 생기죠. 이럴 경우에 비상피성 종양이라 하고요. 이것을 6종 sarcoma라 합니다. 그죠? 암종 피부 쪽, 6종 피부 아닌 결합 조직, 뼈, 근육. 그래서 칼시노마, sarcoma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칼시노는 개입니다. 개. 우리 게장 담궈서 먹잖아요. 밥도둑이라 하는 그 게를 말해요. 그 형태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뭐 크랩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칼시노마는 개, 종양을 말하고요. 칼시노마는 상피세포암, 암종, 암암, 종기종 이래서 암종이 되었습니다. 피부 쪽이죠. 칼시노는 sarcoma, 그죠? sarcoma, 6종은 sarco가 살, fleshy, 우리 살 이런 살들, 그죠? 그래서 이 sarcoma는 피부 상피세포 암, 비상피세포 암으로서요. 6종이라고 부릅니다. 고기육, 종기종.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피세포암을 상암칼, 그죠? 상암칼, 상피세포 암종을 칼시노마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간엽, 요거 결합조직 이런 데서를 비상피세포로 하잖아요. 비상피세포 종양을 6종이라고 칼시노마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평세포 암종에 기원한 암은 피부암, 폐암, 자궁암 이런 평평세포 이런 폐 쪽에나 자궁 쪽에도 평평세포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생긴 게 암종입니다. 카시노마가 되겠죠. 하지만 연골 6종 같은 것은 연골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서 그죠? 연골도 결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6종이라 하죠. 6종이라고 sarcoma라 합니다. 그렇게 이름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섬유 종이 되고요. 지방 종이 지방이 가득하겠죠. 무릎에 생긴 연골 종입니다. 종양의 분류를 보게 되면 발생 모조직에 따라서 분류하는데요. 종양의 90% 정도가 상피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피를 피부로 덮여 있는 쪽에서 생기는 종양이 상피성 종양인데 이것이 암종이었죠. 그죠? 그래서 카시노마가 더 많다는 것이죠. 상피 종양은 상피세포에 발생하는 종양, 상피성 종양이라 하고 에피텔리얼 투모라 합니다. 에피실리얼이 상피란 뜻이잖아요. 그죠? 상피, 피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피텔리얼 투모가 상피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조직, 선, 글랜드, 뭔가 이렇게 땀샘이나 뭔가 분비되는 그런 조직에서 유래된 악성 상피세포, 상피샘종일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샘암종, 같은 말로 선암, 단층, 원주, 상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평상피 암종이 있는데요. 표피의 중간층을 차지하는 유극층, 가시층 알죠? 각투과 가바 했을 때 요 가시층, 그죠? 그래서 각질층은 이렇게 때로 떨어져 나오고 투명층 있고요. 과립 모양이 있고, 그 다음 가시처럼 요렇게 삐죽하죠? 이게 가시층. 그 다음에 바닥층, 멜라닌 세포가 있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시층, 그죠? 이 유극층에 생기는 게 평평세피, 상피 암종이 많이 있고요. 구성세포에서 발생암이 생깁니다. 그죠? 가시층에서. 피부암에서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자외선이 대표적이에요. 자외선이 의외로 몸에 나빠요. 그러면은 뭐 뼈가 튼튼해지려면 햇빛을 보라 했는데 햇빛을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하루에 20분 정도는 햇빛에 노출되는 게 오히려 좋고요. 20분 이상, 그죠? 피부에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또는 자궁 경부암 이런 게 해당되고요. 이행상피 암종의 경우에는 전체 방광암의 90%를 차지합니다. 이행상피암. 왜냐하면 이행상피가 방광이잖아요. 이행한다는 게 뭔가요? 뭔가 커질 수 있고 작아지고 소변을 안 누면 이 방광이 커지죠. 그게 이행상피인데 그게 90% 차지하는 게 이행상피 암종입니다. 그래서 암종은 혈행성이나 림프 행성으로 전이가 됩니다. 암종은 악성이니까 침륜성이 있습니다.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성질을 침륜성이라 하거든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 모양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위에만 있는 것도 있고 막 밑에까지, 그죠? 폴립형, 얇게 퍼진 형, 궤양형, 뚫고 생기는 것이죠. 비상피 종양이 있는데요. 간엽성 종양이라고요. 중배엽에서 분화된 간엽 조직으로서 유래되고 결합조직 이런 게 중배엽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중배엽이란 게 결합조직, 뼈, 연골, 지방, 근육, 혈관 이런 것들 다 중배엽. 의 등의 조직 구성세포를 비상피 세포라 한다. 여기에서 유래된 종양을 비상피성 종양이라 하고 간엽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성 비상피 종양을 우리가 육종 살코마, 그죠? 칼시노마가 다르죠? 다릅니다. 암종하고 다릅니다. 비상피 암종을 육종이라고 육종 살코마 이렇게 부르며 암종처럼 흔하지 않지만 소화에서 많으며 악성 신생물의 5% 정도 차지한다. 그래서 암종이 더 많고요. 육종은 그보다 작다. 뼈조직, 근육조직, 연골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섬유조직, 결합조직 등에서 유래하는 비상피성 중배엽에서 생기는 종양이에요. 실질조직 어미에 육종 전미사 붙어서 섬유육종, 파이브로살코마. 지방 육종도 있습니다. 지방에 가득 차 있는 육종인데요. 라이포살코마, 근육종 마이오살코마, 연골 육종을 요거 적어볼까요? 콘드로살코마로 분류할 수 있다. 혼합 육종도 있는데요. 한 배엽에 유래한 두 종류 이상의 세포에서 구성됩니다. 그래서 상피, 비상피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륜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성 다형성 선종이라고 하고요. 폴리오 모픽 아데노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양성 종양은 침샘종이 대표적인데 침샘종들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얘가 젖샘의 섬유샘종인데요. 이 섬유샘종은 젖에 있는 그죠?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거기 안쪽 깊은 데까지의 지방 이런 데까지도 침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 종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신생물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는조직, 모조직, 양성종양, 악성종양 여기도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보시게 되면 피부와 점막 같은데 생긴 게 유두종, 폴립 이런 양성종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평세포 암종, 바닥세포 암종, 이행세포 암종 이런 악성종양도 있습니다. 샘조직, 선조직에서는 샘종, 낭종이라 하고요. 양성종양은, 악성종양은 샘암종이라고 합니다. 내피조직에는 혈관에 생기는 혈관종, 악성인 혈관 육종, 맥관 육종 이런 게 있고요.
림프관에는 림프관종은 양성이에요. 그죠? 하지만 림프관 육종은 악성입니다. 나쁜 것이죠. 뼈 속질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다발성 골수종, 유익육종, 백혈병, 림프관 내피종, 세망세포 육종, 림프구 백혈병, 악성 림프 종양 이런 것들이 악성 종양에 해당됩니다. 결체 조직, 결합 조직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러한 모 조직에서의 이런 종양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점액종이 양성종양, 점액육종이 악성종양, 섬유종, 섬유육종, 지방종, 지방육종, 연골종, 연골육종, 뼈종양, 뼈육종, 윤활막종, 윤활막육종 이렇게 분류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근육조직은 민문이 근종, 민문이 근육종, 가로무늬 근종, 가로무늬 근육종 이렇게 양성과 악성종양 이해하시겠죠? 섬유종, 섬유직종 여기 섬유육종인데도 이런 양성종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육종인데도 이렇게 양성일 수 있고요. 신경섬유종, 신경절종, 신경교종, 신경섬유육종 그리고 신경모세포종, 신경교악교, 신경악교세포종, 해면아세포종 이런 것들 수막에는 수막종 이런 양성종양이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에서 생길 수 있는데요. 색소성 모반 이런 건 양성이고요. 악성 흑색종, 그 다음에 멜라닌 암종 이런 것들은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태반에서도 포상기태, 유피낭포 이런 양성 종양도 있고요. 악성인 상피종, 태생암종, 태생육종, 기형암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분류는 암 등록에서 더 깊이 있게 배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름은 읽어봤습니다. 자, 새 종양 발생의 원인을 보게 되면요. 종양의 발암 이론에 의하면은 종양세포가 정상세포가 종양세포로 변화하고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죠? 앞에 설명 질병의 원인, 뭐 내적인 요인이냐 외적인 요인이냐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고 이것이 정식하는 과정을 베렌블룸은 2단계설로 설명했다. 1단계가 개시, 시작, 이날리테이션이라 했고요. 두 번째가 촉진, 프로모션 돼서 암이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치면서 촉진돼 가지고 더 커진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암 발생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손톱, 머리카락 빼고는 다 생긴다 할 정도로 전신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인두 이런 데도 생길 수 있고요. 후두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식도도 당식도암 같은 거 있고요. 갑상샘 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호지킨 림프종 이런 게 이제 림프절 모양이잖아요. 림프절이 뭐 겨드랑이도 있고 사타구니에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 림프관 쪽에 생기는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위에도 위암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장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창자 직장암 이런 것도 있고요. 결장에서도 뭐 이 대장이잖아요. 결장이. 그래서 이런 대장 쪽에서도 대장암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 상당히 많이 생기고요. 자궁모감이 사실 많이 생기죠. 자궁경부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궁의 경부암, 질과 자궁이 만나는 이쪽 부위에 상당히 자궁경부암이라고 해서 많이 생기니까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궁체에서도 자궁체암이 있을 수 있고요. 전립腺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전립腺에 또 암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비뇨기로 들어가면 더 많은 부위, 더 많은 그죠? 비뇨 생식기 쪽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고요. 간암 있고요. 유방암도 있습니다. 폐암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설암도 있습니다. 구강암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암의 7가지 경고 신호를 보게 되면요. 창자 또는 방광 습관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창자 소화되는 그런 과정이나 소변이나 대변, 소변 쪽, 방광 쪽 이런 데에 방광 습관, 소변이 나오는 줄기의 양 이런 것들도 변화를 가진다는 것이죠. 잘 치유되지 않은 염증, 요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만성염증이 암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몸에 염증 우리가 뭐
피부에 생기는 작은 염증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주는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암의 주 원인이 됩니다. 출혈 분비물, 유방이나 그 밖의 부위에 비우와 덩어리, 그 유방암 검진하는 방법 아시죠? 그런 것들도 만져지면 그런 게 덩어리가 만져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화불량, 삼킨곤란, 그 다음에 위나 식도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사마귀의 뚜렷한 변화. 사마귀가 암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암이 걸리면서 사마귀가 좀 더 커진다든지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상피세포 암이나 또는 기저세포암, 암종 뭐 이런 것들은 사마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고가 될 수 있고요. 잦은 기침과 신 목소리 이런 것들도 뭐 기도암 이런데 그죠? 그 다음에 후광암, 뭐 성대암 이런 거에 원인이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종양의 발생 단계를 보게 되면요. 암 발생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흡연, 음주, 여러 발암물질, 즉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의 직접적인 노출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오염, 방사선 노출, 자외선, 각종 약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식이, 영양 상태도 관여하게 됩니다. 모든 암의 80에서 90%가 생활습관이나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오히려 생활습관과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전적인 요인이 한 10에서 20% 정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활습관이나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전이암의 흔한 장소와 증상을 보게 되면요. 암이 어디 생기더라도 전이,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문제라 했잖아요. 그래서 전이가 어디에서 잘 일어나느냐, 호흡기, 폐 같은데 기침, 객혈, 피를 토하는 것이죠. 호흡곤란 이런 게 생기고요. 간에도 전이 됩니다. 간비대, 황달 같은 게 생기고요. 골격, 골에도, 뼈에도 통증이 있고요. 골절 같은 게 암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도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두통, 발작, 어지러움 생길 수 있고요. 림프에도 종창이 생겨서 몸이 막 붓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척추 이런 데도 이렇게 쭉 혈류를 타고 가다가 척수에 전이가 되어서 척추암 이런 것들도 척수의 압박, 제대로 못 걷는 거, 허리 펴기 힘든 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환경 요인을 보게 되면요. 환경에서 좀 특징적인 게 방향성 탄화수소 이것이 발암 물질이 되는데요. 방향성 탄화수소는 벤젠 고리를 갖는 화합물을 말하는데요. 담배 주성분이 또 벤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벤젠이 이 발암 물질의 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동물의 지방, 탄 음식은 오해가 있는 게 사실 많이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이렇게 된다고 돼 있고 하지만 생활 습관적으로 탄 걸 너무 좋아한다 하면 평생 동안 많이 먹겠죠. 근데 좀 탔는 거를 무조건 다 버려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탄 음식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려면 생활 습관이 탄 것만 먹는 사람 위주로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뭐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 걸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DNA나 RNA를 변형시킵니다. 벤젠 고리들이, 벤젠 화합물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손상을 일으켜서 폐암, 음낭암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피부암이 생기는 요인은 석탄, 타르가 또 담배의 주성분이지 않습니까? 이 타르가 뭐 어떤 거냐면 아스팔트에 그죠?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게 아스팔트가 여름에 보면은 약간 막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그죠? 끈적끈적한 느낌을 가져요. 이 끈적끈적한 느낌 그 물질이 타르예요. 근데 이제 담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에 끈적끈적하게 붙으면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존재하는 발암물질도 있는데요. 잘못 저장된 곡물, 땅콩 발생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대표적인 간암 발암 물질이 되는데요. 견과류기 아주 몸에 좋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장이 잘못되면 이
아플라독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냉장에 보관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서 들으시면서 이 냉장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견과류, 아몬드나 땅콩 뭐 이런 게 있다면은 호두 이런 게 있으면 냉장고에 엄마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드십시오. 그래야지 상하지 않고, 상한다기보다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런 물질이 거기서 상온에서는 계속 오래 놔두면 생겨요. 그래서 냉장 보관하는 게 권장합니다. 방사선 나쁜 거 아시죠? 자외선, 이온 전자기 방사능, 입자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 방사능 조사,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나 CT 뭐 이런 것들 많이 찍는 사람, 이런 거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유발성이 높아져서 암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NA, DNA 종양 바이러스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uman Papillary Virus인데요. 이 HPV가 손이나 발, 흔한 사마귀의 원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사마귀 있으신 분 있죠? 요거 냅두지 말고 피부과 가서 레이저나 이런 시술로 해서 냉동치료나 해서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이 사마귀 물질들이 결국에는 뭐 뒤에 변형을 시켜서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마의 항문 성기의 점막의 병변의 원인을 이 사마귀가 영향을 준다고요. 사마귀 있는 상태로 우리가 또 뭐 샤워할 때 온몸을 다 만지잖아요. 그럴 때 암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종양, 이 사마귀 있는 손으로 만지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50종 이상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일부는 악성 종양, 악성 전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적 접촉 통해서 전염도 되고요. 자궁 경부암 발생의 중요한 인자가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5주차 1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